네, 안녕하세요. 오프닝 벨 2부의 시작을 오늘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진행의 박주연입니다. 이번 첫 번째 코너에서는 주목 강소기업 코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주목할 만한 강소기업들을 소개해보고 최근 이슈의 동향도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김필주 자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문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이제 주목 강소기업으로 소개해 주실 기업이 아이윈 기업인데 네, 주로 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거나 네. 이런 회사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또 요즘에는 이 자동차를 보면 시트 히터가 또 기본 옵션이 됐잖아요. 네, 이게 이렇게 주로 크게 물량을 크게 담당해서 공급한다고 하는 회사라는데 네. 이 아이윈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자동차 시트 히터를 제조하고 그리고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당사의 이 시트 히터는 시트를 따뜻하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우리가 겨울철에 타면 이렇게 발열, 이 온도를 체크를 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시트를 따뜻하게 데우는 그런 기능이죠. 네네. 이런 장치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균일한 온도 분포로 뛰어난 이 발열 성능을 제공합니다. 과열 방지 기능 그리고 각종 안전 모드 적용으로 인해서 우수한 안전성을 보장함으로써 상당히 이 자동차 업계에서 주목받는 이 강소 기업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이 시트 히터가 없으면 되게 좀 이상할 것 같지 않나요? 네, 요즘 맞습니다. 겨울에 또 없으면 또 불편하잖아요. 네. 네, 또 근데 이 아이윈에서 90% 이상을 이렇게 공급하는 거 보면 또 되게 독점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사명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이전에 이제 사명이 광진 윈텍이었다고 하고 이제 예. 아이윈으로 변경했다고 하는데 변경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광진 이택이 사명을 이 아이윈으로 변경을 했었는데요. 이 신규 사명에는 이 한계점을 벗어나서 기술 혁신의 포문을 열어가는 이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간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광진 인텍이 가지고 있던 이 굴뚝 산업이라는 이미지를 좀 탈피하고 이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이런 미래차 관련 기업으로 급부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고민을 하다가 아이윈이라는 사명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지금 그럼 변경한 거죠? 예, 얼마 맞습니다. 전에. 예. 네, 이 회사의 매출 구조도 지금 궁금한데 네. 어떻게 되죠? 매출 구조는? 예, 이 분기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 시트히터 매출액이 208억 원입니다. 이 매출 전체 매출의 약 9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현재 현대, 기아, 르노 코리아 자동차 중 이렇게 대부분의 차종에 시트히터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 구성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 해외 주요 시트 제작 업체들의 경우에는 구매에 있어서 키 포지션을 각 시트 제작 업체가 가지는 경향이 있지만 국내 완성차 업체의 경우에는 이 시트 히터 등 이 CCS 제품 구매 업체 선정에 있어서 이 완성차 업체에서의 관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회사의 이 시트 히터의 고객사는 국내 주요 완성차 업체가 대부분 이 고객사고요. 그중에 이제 현대차 그룹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다양한 신사업을 진출 중이라고 하는데 네. ESG 경영이 요즘 또 화두잖아요. 예. 혹시 들어보셨나요? 장모님도 아시죠? 예. 네, 이 환경, 뭐 사회, 지배 구조 네. 이렇게 통칭해서 ESG라고 하는데 네. 이런 어떤 경영의 일환으로 지금 아이윈에서도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소식이 있습니다. 네.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이 아이윈은 이 신사업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 친환경 발전소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ESG 경영에 나섰는데요. ESG 중에서도 이 환경 부분인 거죠. 이웰 에너지 그리고 이웰을 통해서 이 바이오 가연성 쓰레기 고용연료 발전 시장 진출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이웰 에너지는 이 제주도 내에서 이 종합 폐기물 회사로서 이 폐목재를 가공해서 바이오 SRF 연료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이웰은 역시 이 바이오 SRF 연료를 연소해서 전기나 그리고 열 에너지를 재생산하는 친환경 열 병합 발전소입니다. 네. 근데 이 아이윈 회사 하면은 제가 또 기억나는 소식이 있는데 지난 4월 이제 상반기였는데 네. 폴라리스 윅스라는 이제 회사를 인수했던 걸로 제가 좀 기억이 나요. 근데 예. 이 폴라리스 윅스가 네. 그런 회사 아닌가요? 지금 이미지 센서 패키징 분야 네, 맞습니다.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렇게 네.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인수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볼 수 있나요? 예, 아이윈에서는 이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이 404억 원 규모의 지분을 인수했었습니다.
이 폴라리스 웍스는 이 최대 주주가 폴라리스 오피스 외 5인에서 이 아이윈으로 변경됐는데요. 이 변경 후 이 최대 주주의 소유 비율은 23.26%로 이 회사 측은 이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이행 완료에 따른 변경을 하면서 이 인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명도 이 폴라리스 웍스에서 아이윈 플러스로 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그러면 인수하면서 이렇게 사명도 변경했다 이런 상황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이 폴라리스 웍스 지금 이제 설명을 잠시 해주셨는데 어떤 회사인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이미지 센서 패키징 분야의 특허 기술을 가진 이 포토 센서용 이 칩스케일 패키지 전문 회사입니다. 이 카메라 모듈에 주로 사용되는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양자 암호 통신 보안 기술의 핵심 부품인 양자 난수 생성기를 초소형으로 이 패키징할 수 있는 특허 기술도 보유를 했습니다. 이 이미지 센서가 이 모바일에 이어서 자동차 분야로 이제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 폴라리스 웍스는 이 픽셀 플러스와 2021년 9월 네오팩 인캡 패키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자동차용 이미지 센서 양산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동차 한 대당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수가 현재는 2개에서 이 자율주행 시대로 넘어가면서 다양한 카메라들을 설치하고 2025년에는 한 대당 6개 이상의 이 카메라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폴라리스 웍스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또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게 네. 이제 카메라라고 하시면 그 이미지를 뭐 포착하는 네. 그런 원리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그럼 뭐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네. 훨씬 이렇게 시너지 효과라든지 아이원 입장에서는 향후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해나갈 때 좀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이 아이윈이 현재 이 미래차 사업을 전략적으로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 모듈 사업을 하고 있는 아이윈 플러스도 상당히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완성차 업체들의 이 자율주행 기술 채택이 상당히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어제 그리고 그제도 지금 자율주행 관련 테마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차에서도 포티투닷을 또 인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이 차량용 이미지 센서의 수요 또한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게 이 아이윈의 판단입니다. 이 아이윈은 이 미래차 인공지능 음성인식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 이 자회사 프로닉스와 그리고 이미지 센서 그리고 양자 암호 통신 이 보안 기술 전문 회사인 폴라리스 웍스, 지금은 아이윈 플러스죠. 이렇게 두 회사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 자율주행 관련 전문 자동차 부품 회사로 도약할 예정입니다. 네, 이 자율주행하면 사실 요즘에 워낙 이렇게 주식장에서도 네. 굉장히 좀 화제를 모으고 있는 부분이라서 네. 좀 굉장히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신사업 맞습니다. 부분도. 예. 이제 최근에 이 아이원 플러스에서 또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하는데 네. 어떤 내용이죠? 예. 25일 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아이윈 플러스는 이 지난 21일 그리고 22일 구주주 대상으로 유상증자 청약을 받은 결과 이 6,151만여 주의 이 신주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발행 예정 주식 수는 5,900만 주를 초과한 청약률인 이 104.27%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 약 291억 원 중에서 65억 원은 이 채무사관 자금으로 쓰인다고 했고요. 나머지 금액은 이 자동차 부품 관련 설비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도를 사용함으로써 이미지 센서 그리고 자율주행 기업으로 거듭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유상증자에서 또 초과 청약을 달성했다 이 소식도 이제 있는데 네. 어떤 내용이죠? 예, 안 그래도 이 아이윈은 지난달 12일에 아이윈 플러스 유상증자에 초과 청약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이 아이윈은 아이윈 플러스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이제 상당히 높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아이윈 플러스에 대한 지배력도 공고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다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상당히 사업적인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인데요. 아이윈 플러스는 아이윈의 자회사인 이 프로닉스 지분 인수를 확대하는 등 아이윈과 관계사들의 향후 시너지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 아이윈 플러스는 이번 초과 청약에 대해서 국내 주요 완성차 업체의 자동차 부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아이윈과 그리고 인공지능, AI 음성인식 센서와 마이크로 발광 다이오드 기술력을 확보한 프로닉스
이렇게 관계사들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를 한껏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번 초과 청약을 통해서 네. 뭐 아이윈 플러스에 대한 지배력을 이제 확대하고 네. 또 유기적인 어떤 협력 체계를 좀 구축해 갔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네. 좀 살펴봐도 되는 부분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이게 뭔가 신사업에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좀 이렇게 듭니다. 네. 이게 자동차 부품 시장을 좀 선도해 나가는데 좀 많이 주력하고 있는 것 같기도 예, 해요. 맞습니다. 이번에 조달한 자금 또 어떻게 사용될 예정인지 이 부분도 좀 계획이 궁금한데 어떤 내용이 있죠? 예, 이번 증자 자금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은 이 자동차 공조 부품 설비 투자입니다. 약 175억 원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이 FPCB, 이 연성 인쇄 전기회로 기판, 이 클리닝 제조 공정을 위한 클린룸 설비 공간 확보를 위해서 쓰입니다. 그리고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서 조달된 자금은 차입금 상환을 위해서도 쓰이는데요. 부채 비율을 개선함으로써 재무 구조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상 매입금 등의 이 매입 채무 그리고 기타 채무 약 18억 원을 이번 유상증자 대금을 통해서 상환할 계획이고요. 이 밖에도 이 51억 원은 기존 이미지 센서 패키징 생산 설비를 증설함으로써 이 생산 능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이 전체적으로는 어찌 보면 좀 부채도 좀 개선할 예정 그리고 또 신사업에도 투자하고 이렇게 네. 다각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프로닉스를 인수했다는 소식도 지금 이제 앞전에 잠깐 짚어주셨는데 네. 미래차 AI 음성인식 시장에 진출하지 않았었나요? 예, 맞습니다. 이 자동차 부품 업체인 이 아이윈이 지난해 프로닉스를 인수했었습니다. 이 프로닉스를 통해서 이 AI 음성인식 시장에도 진출을 했는데요. 이 아이윈은 지난해 음성인식 센서와 마이크로 LED 제조 기업인 이 프로닉스에 50억 원을 투자하면서 42%의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주주에 올라섰습니다. 이 아이윈은 프로닉스와 미래차 부품 기업으로 성장할 계획으로 이렇게 회사를 인수했는데요. 이 자동차 부품에 이 음성인식 센서를 결합하고 그리고 마이크로 LED를 결합함으로써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닉스 지금 이제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데 네. 이게 정확히 좀 더 자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다면 네.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 좀 더 짚어주실 수 있나요? 예, 이 프로닉스는 음성의 주파수 대역별로 공진하는 유연 앞점막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 음성 신호를 읽는 음성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이 마이크로폰 센서 대비 2~3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4배까지 먼 거리에서 이 음성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닉스는 기존의 마이크로폰 대비 이 최고 8배 먼 곳의 소리를 감지하면서 최고 22배의 깨끗한 음성 신호를 전달하는 센서를 개발했는데요. 이 센서는 인간의 달팽이관이 작동하는 방식으로 개발하면서 기계가 인간이 직접 사람 소리를 듣는 것처럼 이 음성을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제 이게 설명을 들으니까 굉장히 좀 신기술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런 소리를 기계가 인간처럼 듣고 해주는 그 원리인 거잖아요. 예, AI 시대에서는 이 기계와 그쵸. 그리고 사람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네네. 사람처럼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 소통이 네. 되는데 이렇게 사람, 인간, 귀처럼 소통할 수 있도록 이 음성인식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이제 뭔가 그 예전에 영화에서 봤던 그 네. 로봇과 인간이 뭐 공존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되게 많았었잖아요. 예.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인간과 이제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아직은 이제 실감이 안 나지만 네. 조금 더 이제 미래의 산업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프로닉스가 개발한 이 센서가 세계 최초로 기계가 인간처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 부분도 조금 더 네. 설명을 조금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이 보통 저희가 사용하는 이 음성이나 소리를 증폭하거나 뭐 녹음하거나 이렇게 하는 이런 센서 그런 것들은 다양한 이 마이크로폰이라고 하는데요. 작동 방법이 인간의 귀가 가진 능력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게 현재 기술의 한계입니다. 이 때문에 이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멀리 떨어진 곳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요. 인공지능이 탑재된 기계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도 불편을 느끼는 맥락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간단한 예를 우리가 핸드폰에서 음성인식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고자 할 때 원하는 이 대화 혹은 이 문장이 제대로 안 적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러한 이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프로닉스는 이런 점에 착안해서 기계가 인간처럼 들을 수 있는 센서를 개발한 겁니다.
이 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달팽이관이 작동하는 방식을 구현해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마이크로폰 대비 이 인식 개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 네. 소리를 3D 이미지로도 변환하는 지금 신기술 개발에도 나섰다고 하는데 네. 이 부분도 좀 자세한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예, 이 프로닉스가 로앤로더 테크놀로지와 함께 이 공진형 초음파 센서를 활용해서 이 소리를 3차원 3D 이미지로 촬영하는 신기술 개발에도 나섰습니다. 이 3D 사운드 촬영 기술을 활용을 하면 이 소음의 원인 그리고 연관성을 분석하기가 쉽고 이것을 시각적으로 상당히 표현하기가 쉬운데요. 이는 전기차의 소음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획기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를 지나갈 때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이 상당히 조용해서 네. 차가 오는지도 네네. 모르는 게 맞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네. 그만큼 조용한 게 이 전기차의 특성인데 전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예민하면 이 전기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상당히 거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엔진음이 없기 때문에 조용한 이 전기차의 소음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어디서 나고 이 연관성이 어디서 이 파악이 되는 건지를 이 센서를 통해서 그리고 3D 이미지 시각화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엔진음에 감춰졌던 작은 소음까지 잡아낼 수 있는 이 미래차 관련 부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런 어떤 신기술을 위해서 지금 카이스트와 자율주행 차용 신기술 개발 중이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예, 네. 이 프로닉스가 카이스트와 협력해서 이 공진형 초음파 센서를 활용해서 자율주행차용 소나 관련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닉스가 개발 중인 기술은 이 기존 차량에 사용되던 초음파 거리 측정 센서의 측정 거리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기술입니다. 기존의 이 초음파 거리 측정 센서는 낮은 민감도로 인해서 감지 거리가 수미터 이내에 근접한 물체만을 탐지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연구 중인 이 유연합전 기반의 공진형 초음파 센서 기술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 기존 거리의 2배 정도의 먼 물체를 우리가 측정하고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자율주행차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될 때 상당히 필수적인 부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좀 혁신적인 기술 어찌 보면 조금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좀 미래 산업에 대해서 네. 한 발자국 나아가는 좀 이렇게 대비한 그런 기술들인데 네. 이 최근에 포브스지에서도 지금 주목을 받았다고 하죠. 예, 지난 4월에 이 포브스에서 디지털 MEMS 마이크를 대신할 신기술로 소개가 됐었습니다. 이 포브스는 이 기사를 통해서 휴대폰, 컴퓨터, 태블릿, 보청기 등 이 전자장치에 지난 70년 동안 효과적으로 사용됐던 이 MEMS 마이크를 대체할 기술로 이 프로닉스의 AI 센서를 소개를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빵빵한 자회사들도 지금 이제 있고 있는 네. 상황이고 또 아이윈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상황인데 네. 최근에는 좀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증권사의 리포트도 나왔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이 한양증권에서는 지난달 8일 아이윈에 대해서 이 미래차 산업을 선도할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축이 마무리된 회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장에서의 이 활약이 기대된다면서 목표 주가 1,760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박민주 한양증권 연구원은 이 과거와 달리 이 시트히터가 계절에 상관없이 기본 옵션화되면서 이 계절적 변동이 크게 감소해서 매출이 안정적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이 외에도 이 통풍 시트와 복사열, 워머, 그다음에 발열 핸들, ECU 등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 미래차 관련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프로닉스, 그리고 이웰 에너지, 아이윈 플러스를 차례로 인수하면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기술력을 확보하면서 미래차 산업의 이 핵심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이 최근에는 이 완성차 업체들의 자율주행 기술 채택은 좀 필수 옵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아이윈은 어찌 보면 지금 미래차 인공지능 음성 인식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해서 이 한 자회사 프로닉스죠. 네. 이미지 센서, 이 전문 기업 폴라리스, 윅스, 웍스와 이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이 자율주행 관련 부품 전문 회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코너 여기까지 만나보셨고요. 잠시 후에 이어서 오늘 다음 시간도 곧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